고등학교 3학년 설명회, 입시 설명회를 하면은 사실 별로 할 게 없습니다. 그냥 잘하는 학생은 잘하는 얘기 들어주고 여기 대학을 가면 된다라고 하고, 요즘 또 원체 발달이 되어 있죠. 중3 이하 단계에서는 부모님들이 만약에 어떤 그 대학이라든지 어떤 입시적인 관점에서 좀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중3 이하에서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때가 되면은 개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라도 있는데. 대기자 TV. 중2 때 한번 아이의 상태를 좀 확인하는 시간을 꼭 가져라. 물론 이제 초등학교도 사실 중요하지 않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사실 한 5, 6학년 때부터 뭔가 공부에 적극적인 어떤 관심, 흥미, 또 약간 어려운 부분의 문제들을 조금 풀려고 하고 있고, 이런 쪽에 가느냐 안 가느냐, 이미 사실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는 스스로도 해서도 아마 그 진도가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부터 그런 쪽에 어떤 관심을 가지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차이가 있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초등학교 때는 한 5, 6학년 때부터 뭔가 차이는 좀 드러나야 된다. 특징적인 면이 뭔가 좀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 과학고등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초등학교 5, 6학년 때 과학고등학교에 관련된 어떤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 어려운 거죠, 그게. 대인만큼이나 고입도 요즘에 치열하잖아요. 영재학교랑 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경쟁률이 높은데 최근에 좀 변화가 있었죠. 영재학교는 경쟁률이 좀 올해는 어떻게 좀 점치고 계세요? 학생 수도 좀 줄고 또 이제 중복 복수 지원 이런 부분들이 좀 안 되는 쪽으로 좀 가고 있다 보니까 경쟁률은 좀 떨어지겠죠. 그런데 영재학교 경쟁률은 사실 떨어진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경쟁률에 연연하는 것보다 이제 영재학교나 과학고등학교 원서 넣었다가 떨어진 학생들이 일반고나 자사고에 흩어져서 지원을 하게 되죠. 그 학생이 사실은 거의 의학학계열 모집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영재학교나 과학고등학교는 합격을 하면은 목표한 대로 그렇게 했지만 실제 준비 과정 라인선상에 있었느냐 없었느냐라고 하는 것도 입시의 어떤 구조 통계적인 숫자를 한번 대비를 해보면은 전혀 의미가 없는 수치는 아니구나라는 거. 우선 영재학교나 과학고등학교 원서를 내는 학생들은 대부분의 원서를 내는 단계에서부터 공부를 하잖아요. 원래이죠. 뭐 수학 과학만 잘하는 학생들이 과학고등학교 원서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준비를 했던 학생들이 일반고 자사고 흩어져서 다시 어떤 경쟁 구도에서 만나게 됐을 경우에, 물론 뭐 그 학생들이 다 의대 약대는 안 간다 하더라도 어쨌든 일반 학교에서 만나겠죠.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는 학교에서 시험도 제대로 없다. 뭐 진로 적성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결과적으로 고3 때 가서 점수에 맞춰서 진로 적성이 되는 것이지 그 분야를 그냥 밀어붙이는 학생들은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지 않느냐. 그러고 보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입시가 있는 어떤 특수학교, 그런 학교의 준비는 설사 떨어진다 하더라도 의미는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어느 정도의 단기적인 목표를 두고 열심히 공부하는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실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학습 격차, 학력 격차가 계속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대표님.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습관도 안 잡혀 있는 경우들 너무 많거든요. 학습 격차 체감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어떠실까요? 작년 3월 달 이럴 때는 모든 국민들이 놀란 상황이죠. 사실 공부가 어떻게 뭐 매칭이 안 됐었죠. 그러면서 수개월이 지나면서 서서히 학교가 다시 문을 열면서 모였던 거죠. 모였더니 다 놀고 있을 줄 알았는데 내 친구는 어디까지 공부를 했다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들리게 되는 거죠. 어떻게든지 여기서 낙오가 되면 안 되겠다. 무려 2년 차가 접어들었다라는 거죠. 너무 장기화됐으니까. 정상 페이스대로는 지금 돌아와야 된다라는. 그래서 지금 현재 초등학생이지만 불안해서 공부 다 안 하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 어떤 형태가 됐든지 학습의 계획과 타임 스케줄대로, 타임 스케줄이 없다라면 짜고, 그런 어떤 공부하는 자기 주도 학습 습관, 이런 부분들이 길러지게 되면은 그 경쟁력은 몇 년 있다가서는 굉장히 큰 경쟁력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조금 방치되고 소홀히 되는 상황 컨디션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어쩌면은 한 2, 3년 정도의 뒤로 퇴보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지금 데이터가 중위권이 하위권으로 많이 빠진다, 이런 데이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거는 혹시 뭐 학원 선생님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실까요? 지금 이제 수능에서 영어가 이제 절대평가죠. 90점 넘으면 A, 80점은 B. 그런데 수능이나
6월달, 9월달 평가 모의고사는 고3 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재수생들도 보는 시험이고 평가원에서 실제 또 주관하는 수능을 주관하는 데서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코로나 전과 후로 놓고 봤을 때 90점 넘는 학생들은 더 많이 증가했다라는 거죠. 그럼 90점이 넘는 학생들이 증가했던 얘기 자체는 해석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열심히 한 학생들은 코로나 상황에 상관없이 더 열심히 했다. 결과값도 더 좋았다. 그럼 90점이 넘는 학생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은 쉽게 출제돼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또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죠. 그럼 80점도 좀 높아졌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80점과 70점 오히려 줄어드는 거죠. 소위 말하는 중위권은 좀 줄어들었다. 5등급 이하는 또 늘어났다라는 거. 그럼 이 양상을 액면 그대로 해석을 하면 잘하는 학생들은 더 잘해졌고 중간에 어정쩡한 학생들은 밑으로 내려가 있고 하위권이 좀 두터워졌다. 이렇게 숫자로서 확인이 되었고 이 부분들을 재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실제 현장에서도 그런 것들이 국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다른 과목에서까지 이게 만약에 번져졌다라고 하면은 어쩌면은 공부 잘하는 층과 못하는 층의 격차는 커지게 될 수도 있고 또 고등학교에 따라서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질 수도 있고 문제는 고3 때 1, 2, 3 때 벌어지는 격차가 아니라 초중 때 이미 많은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심각한 거죠. 그리고 앞으로의 변화 중에 가장 큰 게 예상하시겠지만 고교 학점제일 것 같아요. 초등학교 지금 6학년이 적용되는 고교 학점제에 대한 지금 궁금증 폭발하는 시점이거든요. 문재인 정부가 고교 학점제 하겠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정확히는 청사진은 아직까지 그려진 게 아닌 것 같아요. 고교 학점제를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그냥 딱딱 끊어서 생각을 해보면 고교 학점제가 정말 앞으로 미래 교육에서 가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뭐 저희 같은 사람들이 판단할 부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입시적인 쪽으로 놓고 보면은 자 이제 내신이 고등학교 1학년하고 2, 3학년의 체계가 달라진다. 고1은 상대평가를 하겠다. 고2, 3은 절대평가를 하겠다. 그럼 상대평가 점수는 등급에 매겨지는 거죠. 상대평가를 통해서. 그럼 점수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죠. 내가 거기에서 전체적인 석차 백분위가 석차가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사실 등급으로 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은 중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일반 학부모님들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야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고1 올라가기 전에 고1 내신 끝냈느냐 안 끝냈느냐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점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선행이 더 빨라지겠네요. 선행에 대한 목표 지점을 명확하게 준 거죠. 지금은 3학년 1학기까지가 학교 내신인데 고등학교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상당히 긴 거죠. 엄두가 안 나죠. 근데 고1은 명확하게 지금 설정을 해줬다라는 거. 그럼 고2, 3은 어떠냐? 다양한 어떤 진로 선택 과목을 본인 스스로 진로 적성에 맞춰서 결정을 하라. 어떤 학교에서는 개설이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을 테고 또 점수를 절대평가로 한다고 하면 90점 넘으면 A 뭐 이런 식으로 주는 것도 있는데 어떤 학교 90점이 넘게 쉽게 출제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내신 퍼주기 할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대해서는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학생 입장에서. 그러니까 고1은 명확해졌는데 고2, 3은 애매한 거죠. 뭐 할 게 없는 거죠. 지금 고1 마친 시점에서 내가 학과 정한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리고 심지어 수시 6군데 원서내는 대학의 학과도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학생들이 점수에 민감해서 이렇게 결정이 되는 상황 구조인데 이상적인 모델로 진로 적성에 맞는 분야를 고2, 3한테 선택을 하라. 수능이 안 나오면 저 대학을 못 가는데 내가 진로 적성이 아무리 맞는다 하더라도 못 하겠죠, 그게. 그러면 고2, 3 때 선택 과목의 선택지는 수능과 연계되는 과목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안 유리하다?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고교 학점제는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명쾌하게 뭔가 해답은 하나 제시를 해줬다. 그 다음에 가서 결정을 해줬다. 하지만 명확한 거는 지금 공부의 목표를 정해줬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변변치 않은 시험이 학교 현장에서는 없다. 상대평가를 위한 뭔가 준비 컨디션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해졌다라는 거죠. 더 명확하게 보면은 남들이 다 풀 수 있는 시험 문제는 변별력도 없다. 좀 더 깊게. 남들이 많이 틀리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써야 되고 그 명확한 근거는 정답률을 풀어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더 어려워질 것 같은 그 생각이 자꾸 드네요. 사실 입시라고 하는 것은 결과가 명확하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부모님들께서도 어떤 명확한 팩트는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 거죠. 대표님이 수많은 사례를 보셨잖아요. 대표님이 생각하셨을 때 그 대입이라는 명확한
그 결과물에서 좀 잘 나온 사람들은 어떤 좀 준비를 했던 게 남다른 준비를 했던 포인트가 좀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공부량입니다. 양. 네. 예. 그냥 재수를 하던 고3 학생들을 봤을 때 예. 공부량 자체가 만만치 않습니다. 공부량은 네. 배신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공부량 자체가 뭔가 몸에 배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은 일단은 습관 자체가 잘못되어져 있다. 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습관이 길러진 상태에서 뭔가 기술적인 면, 뭔가 도움을 외부에서 조력을 했을 때 그게 제대로 된 도움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지, 그 자체가 기본적인 그라운드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뭔가 조력을 해도 사실은 어렵죠. 공부를 잘 하고 뭐 이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 목표 지향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봤을 때는 진짜로 저 학생이 하루에 책상에 몇 시간 앉아 있고 저게 앉아 있는 게 불규칙적으로 앉아 있는 것인지 정말 규칙적으로 뭔가가 되어 있는 것인지, 그리고 고등학교 고득점 되는 학생들은 부모님께서도 한번 여쭤보면 대충 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도와주면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무엇을 도와달라고 명확하게 얘기하는 학생, 그런 부분들이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죠. 부모님들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로 자녀 교육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어디까지 도와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목표 설정을 못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분들한테 조언을. 고등학교 3학년 설명회, 입시 설명회를 하면은 사실 별로 할 게 없습니다. 그냥 잘하는 학생은 잘하는 얘기 들어주고 여기 대학을 가면 된다라고 하고, 요즘 또 원체 발달이 되어 있죠. 입시라는 게 간단하죠. 그냥 점수 집어넣으면 어느 대학 갈 수 있다. 기계 가지고 다 얘기해주는 시절로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뭐 앉혀다 놓고서 뭐 간상을 보고 좋은 대학 갈 수 있겠어, 이거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만약에 어떤 그 대학이라든지 어떤 입시적인 관점에서 좀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중3 이하에서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때가 되면은 개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라도 있는데,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마치고 나면 이제 우왕좌왕합니다. 그래서 중3 이하에서 뭔가 명확한 설계, 그리고 막연한 것보다 확실하게 이해하는 거. 그냥 아까 또 논술로 대학 갈 수 있겠지, 이거 너무 막연한 거죠. 그래서 뭐 1000에 1명 나올까 말까 하는 확률을 갖다 놓고서 그게 지금 계속적으로 뭔가 한다라든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정보에서 기인하는 불필요한 노력, 불필요한 돈일 수도 있는 거죠. 본인이 너무 확대 해석하면 안 되겠네요. 본인 생각을. 그렇죠. 네, 오늘 임성호 대표님의 말씀이 입시의 방향 설정 때문에 고민하는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들한테 도움을 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시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